개념 유형 미적분 유형편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급수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유형 문제들은 이제 급수를 계산하라는 건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AN의 일반항을 가지고서 그 수열의 부분합을 먼저 구해요. SN을 먼저 구하고 부분합을 극한을 취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급수의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냐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an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극한으로 표현하면은 리미트 n이라는 게 무한대로 가는데,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같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이게 급수의 정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그마 자체는 이제 첫 항부터 쭉 더해 나가서 마지막에 더해지는 항이 AN이라는 거고, 앞에 있는 극한은 그 마지막에 더해지는 항 번호가 N이었는데 그 N 값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또 뒤에 있는 시그마 기호 자체를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SN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제 SN의 극한값이 5가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 대입하면은 답은 3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냐는 문제였고요. 2번으로 갈게요. 이제 추열이 AN이 또 있고요. 그때 부분합을 SN이라고 했고, 그 SN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방금 봤듯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AN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급수를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놓고서 급수를 극한을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수의 식을 봤을 때 이거 분모를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럼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더해 놓은 게 공식으로 쓰면은 이제 2분의 n 더하기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전개하면 2분의 1 n제곱 더하기 2분의 1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분의 1 n제곱 더하기 2분의 1 n이고 분자는 n제곱 더하기 3이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이제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된 거죠. 분모랑 분자가 다 2차식이니까. 그럼 분자에 n제곱 있고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답은 그냥 2라고 쓰면 돼요. 3번이고요. 이렇게 일반항 가지고서 극한 취해서 부분합을 가지고 극한을 취해서 급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부분분수를 분해하라는 거죠. 이제 이것도 수학 1 때 나왔던 공식인데, 지금 시그마 안에 있는 그 일반항을 보니까 3n 빼기 1 그리고 3n 더하기 2 이렇게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분수를 분해할 수가 있고, 그때 앞에 작은 분모를 쓰면 되니까 3n 빼기 1분의 1 빼기 3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분모의 차이가 3이니까 3분의 1 앞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분수로 먼저 분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급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제 1부터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볼게요. 그럼 1을 넣으면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항에 다 3분의 1 곱해질 테니까 3분의 1 앞에다 빼주고, 1 넣었을 때 분모가 2분의 1 빼기 5분의 1로 나오고요. 2를 넣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3을 넣으면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n번째까지 대입했다고 치면은 3n 빼기 1 분의 1 빼기 3n 더하기 2 분의 1까지가 이제 n번째 항까지 더한 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써놓은 식이 이제 SN을 구한 거죠. n에다가 1 넣었을 때부터 n을 넣었을 때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모양이 언제나 이런 모양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항들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뭔지를 적으면 되고, 남는 거는 맨 앞에 2분의 1과 맨 뒤에 마이너스 3n 더하기 2분의 1이 남는 거죠. 전개해서 쓰면 이제 6분의 1 빼기 9n 더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수라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뭐 주어진 걸 an이라고 했을 때 an의 급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놓고서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sn은 지금 6분의 1 빼기 9n 더하기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9n 더하기 6분의 1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0이 될 테고 극한값이 남는 것은 6분의 1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답은 분모랑 분자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이렇게 부분수로 사라지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인데 다 계산 문제예요. 방금 봤듯이 이제 기억 같은 거는 부분수로 분해하는 거니까 분해를 먼저 합시다. 그럼 n 더하기 2 분의 2는 분해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로 분해가 될 테고, 그때 원래는 두 분모의 차이가 2니까 분모에 2가 오는데 원래 문제 자체에 2가 있었으니까 2는 그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렇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n1부터 n까지 대입을 하면서 더해서 sn을 먼저 구해야 해요.
SN은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1부터 대입해 나갈 때 숫자가 나오고요.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n-1을 대입한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굳이 두 개를 뒤에 적었냐면은 이 문제는 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라지는 게 3분의 1부터 사라지는데 그럼 첫 번째 항에서 1이 남고요. 두 번째 항에서 2가 남아. 2분의 1 남아요.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두 항에서 앞쪽 두 항이 살아남았으니까 맨 뒤에 있는 두 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쪽 두 개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 이제 앞에 있는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1은 2분의 3이 되고요. 남은 게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부분합이. 그럼 이때 부분합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게 급수니까 결과적으로 이 극한 값을 쓰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면은 이게 2분의 3이니까 맞다는 거죠. 왜냐면 뒤에 있는 n 더하기 1분의 1, n 더하기 2분의 1은 0으로 갈 테니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빨리 풀려면은 시험장에서 매번 이렇게 다 써갖고 나열해서 다 지워가는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남는 것들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라지겠느냐를 관찰을 해줘야 돼요. 물론 사라질 때에만 값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당연히 마지막에 사라지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발산할 테니까. 그런데 일단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서 뭐가 남는지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죠. 왜냐면 뒤에 뭐가 남든 걔네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다 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은 굳이 이걸 나열해서 마지막 걸 뭘 남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지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가 여기 n 플러스 2분의 1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쭉 더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가 또 사라지고 남는 게 0밖에 없다는 거죠. 맨 뒤에는. 그래서 항을 대입할수록 이제 뭐 분모가 더 점점 작아지는 상황인지 커지는 상황인지 관찰하면서 이게 수렴할지를 먼저 봐주면 돼요. 다음 2번을 볼게요. 니은 볼게요. 니은. 그럼 니은은 이제 유리화하는 문제겠죠. 그럼 일단 3n 더하기 3 루트 씌운 거 더하기 루트 3n 분의 3이었는데 이걸 유리화를 해주면 이제 분모는 3n 더하기 3 빼기 3n이 될 테고요. 문자에 3이 있었고 내가 곱해준 거는 루트 3n 더하기 3 빼기 루트 3n이었겠죠. 그럼 이제 분모가 사라져서 3이 남고 3은 또 앞에 있던 원래 분자에 있던 거로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이제 이렇게 루트 3n 더하기 3 빼기 루트 3n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n의 1부터 대입해서 영역을 또 봅시다. 그럼 이제 1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루트 6 빼기 루트 3이고요. 2 넣었을 때 나오는 거는 루트 9 빼기 루트 6이고요. 3 넣으면 루트 12 빼기 루트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면 이제 루트 6과 루트 6 사라지고 루트 9와 루트 9 사라져요. 그럼 봤을 때 이제 앞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남는 게 고정인데 맨 뒤에 남는 게 항이 추가될수록 더 커진다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한 개항을 더 쓸게요. 얘네 4대입하니까 이제 루트 15 빼기 루트 12가 되는데 이러면 또 루트 12가 사라지고 남는 게 루트 15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남았던 것부터 커졌어요, 값이. 그 얘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n 값에다가 더 큰 숫자를 대입할수록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한 그 합 자체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수렴하는 게 아니고 얘는 답이 무한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만약에 이걸 식으로 관찰하고 싶으면은 이제 n번째 항을 대입했을 때 살아남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n번째 남았을 때 쓰면은 이제 3n 더하기 3 루트 치운 게 앞에 있고 빼기 루트 3n인데 사라지는 건 뒤에 거예요. 남는 게 루트 3n 더하기 3이고 그럼 이제 sn이 루트 3n 더하기 3 빼기 루트 3인데 이때 이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은 그때 답은 무한대가 나온다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대입해 가면서 이 값들이 작아지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0에 수렴하고 있다 항들이 다 그럴 때에만 계산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디귿도 볼게요. 디귿은 이제 일반항이 안 써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추론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은 이제 1 곱하기 3이고 두 번째 3 곱하기 5 세 번째 5 곱하기 7이니까 일단 앞에 있는 숫자들 전부 다 2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3 나오고 세 번째 5 나오려면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은 일단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니까 2n을 써주고 거기다가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일반항이.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걔보다 2가 더 큰 거니까 2n 더하기 1이라고 쓰고 역수니까 분의 1 써주면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하고 2 넣어서 나오나 확인하고 하면 다 나오죠. 그럼 이제 an 구했으니까
이거는 또 다시 부분분수로 분해하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제 2n 빼기 1분의 1이 앞에 있고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뒤에 있는데 그때 분모의 차이가 2니까 2분의 1 앞에 써준다.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서 sn을 구해볼게요. 그럼 2분의 1로 묶어주고 맨 처음 나오는 게 1 빼기 3분의 1, 두 번째 나오는 게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 사라진 게 보이죠?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가 남았었는데 이번엔 맨 앞에 한 개만 남고 다 사라져요. 그럼 더하기 동점점 해갖고 더하기 2n 빼기 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라고 마지막 항만 딱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사라지는 걸 딱 지우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게 맨 앞에 1이랑 맨 뒤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건 모양을 보니까 맨 뒤에 남는 거 자체가 0으로 가까워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면 몇 개 지우면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 수는 0에 가까워지겠다. 뒤에 남는 게. 그러니까 이제 sn의 극한을 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남는 거는 sn인데 앞에 남는 건 2분의 1이고 숫자가 뒤에 남는 게 이제 2분의 1 곱하기 2n 더하기 1분의 1이었는데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니까 답은 2분의 1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지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되고요. 지워진다고 가운데 게 지워진다고 무조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맨 뒤에 남아있는 게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지 0으로 수렴하는 건지를 확인해야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익숙해져서 이제 내가 수렴 발산 자체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수렴하는 것만 먼저 확인해주고 계산 자체는 그냥 굳이 맨 뒤에 n번째까지 안 적고 앞에서 뭐가 남았나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5번 문제는 이제 약간 다른 패턴이에요.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호를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억은 괄호가 쳐 있고 니은, 디귿은 괄호가 없잖아요. 그럼 이 괄호를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기억에서는 한 개의 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수렴하는 급수, 그 급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의 항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할 건데 더해지는 항 자체가 괄호에 있는 이 2 빼기 2분의 3 자체가 하나의 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2분의 3 빼기 3분의 4도 하나의 항이고요.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괄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이고 플러스 2분의 1이 두 번째 항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세 번째 항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억도 볼게요. 기억은 그러면은 일단 모양을 보니까 사라지는 모양인 건 보이죠, 그쵸? 물론 기억 니은 다 사라지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문제는 우리가 부분합을 계산해서 그게 맨 앞에 어떤 게 남고 맨 뒤에 어떻게 남나를 일단 관찰한 다음에 그때 그 부분합의 극한을 취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더할 때 n번째 항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규칙을 알기 쉽게 하려면 이제 맨 앞에 있는 2에다가 분모를 1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가 앞에 있는 수거든요. 그럼 분모는 그냥 항 번호 자체가 되고 분자는 1을 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n번째 항은 n분의 n 더하기 1 이 앞에 있던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앞에 거의 분자랑 똑같은 게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빼기 n 더하기 1분의 해주고 이제 분자에 있는 숫자는 그 분모보다 1 큰 거니까 n 더하기 2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서 다 지워주고요. 사라지는 것들은. 그럼 얘도 사라지겠죠. n분의 n 더하기 1도. 남는 게 그럼 2 빼기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극한을 취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sn을 구해주면은 그냥 2 빼기 1이라서 1로 딱 고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급수는 수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보니까 값이 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직관적으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살아남는 건 맨 뒤에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싹 앞에 거 3개만 썼다가 했을 때 가운데가 지워지니까 남는 게 맨 앞에 있는 고정인데 맨 뒤에 마이너스 4분의 5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맨 뒤에 남는 거 자체가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나오는 게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니까 분모랑 분자가 1 차이 나는 분수라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럼 분모랑 분자가 1 차이 나는 분수면은 일반적으로 쓰면 그냥 n분의 n 더하기 1이거든요. 모양이. 근데 이때는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분모랑 분자가 이제 그 최고치 항분분이니까 약분되어서 1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살아남는 항 자체가 그 값이 1이니까 얘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니은을 볼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니은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이제 괄호가 없다는 것은 그 항을 하나씩 쓸 건데 그때 홀수개의 항을 적으면은 이제 1개를 적거나 3개를 적거나 5개를 적으면은 마지막에 있는 항 하나가 남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짝수개의 항을 더했다면은 남는 게 없이 다 사라지는 게 또 관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니은과 디귿 같은 거는 그 항이 홀수개에 있는지 짝수개에 있는지를 분류해서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다 급수를 따로 구한 다음에 그때 급수가 똑같이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일단 간단한 거는 이제 n이 만약에 짝수였다. SN을 구할 건데 n이 짝수였다. 그러면은 짝수계의 항을 쓰면 이제 전부 남김없이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결국에 SN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쉽게. 그런데 n이 홀수였다고 칩시다. 그럼 SN이 0이 아니고 한 개를 쓰면 이제 뒤에 있는 한 개를 쓰면 사라지는 게 없고요. 세 개 쓰면 앞에 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남고 다섯 개를 쓰면 다섯 개 중에 네 개 사라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4분의 1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항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남는 항 하나를 이제 우리가 일반항으로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식으로 풀려면은 그 마지막에 남는 항 자체를 그 n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n이 홀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n을 2k-1로 치환한 다음에 k로 이제 마지막 남는 항을 정확히 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기보다는 마지막에 남는 항 자체가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일단 쉽게 볼게요. 남는 항들 홀수번 적었을 때 남는 항들을 그 동그라미를 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이 남는 항들의 규칙이 뭐냐면은 그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무조건. 그리고 분모가 1씩 증가해요. 그리고 분자는 무조건 1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N이라는 게 n이 홀수였을 때에는 한 개의 항이 마지막 남는데 그때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때 분모가 얼마가 들어있고 근데 그 값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k 더하기 1분의 어떤 숫자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항을. 그럼 이렇게 마지막 항이 하나 남았을 때 k가 무한히 커진다면 왜냐면 분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남아있는 분수의 값이 0으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n이 홀수인데 홀수이면은 마지막에 한 개의 항이 남아요. 근데 그 남는 항 자체가 이제 n값이 무한히 커질 때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가 남긴 하지만 걔가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0으로. 그럼 아까 짝수계 적었을 때 나왔던 SN 값이 0이었고 홀수계 적었을 때 남는 게 있지만 극한값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값이 똑같죠, 급수가. 그래서 니은은 급수가 수렴하는 거예요. 자, 디귿도 볼게요, 그럼. 디귿도 이제 SN을 구할 건데 n이 짝수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항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냥 짝수계 했을 때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계속 똑같으니까 다 사라져서 SN은 0이 돼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는 하나 남아요. 그럼 n이 홀수일 때 남는 것들을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제 맨 첫 번째 게 남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게 남을 수가 있고 다섯 번째 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째 항까지 썼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남는 게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적히는 게. 그럼 그 남는 항의 모양을 또 관찰하니까 이제 SN이라는 게 한 개의 항이 남을 텐데 그 남는 모양이 분모랑 분자가 1차이라는 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 번호는 아니에요. 왜냐면 A1이고 A3이고 A5인데 그때 분모의 값이 그냥 1이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항번호랑 이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남는 항들 자체의 모양을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모랑 분자가 1차이라는 분수니까 SN이라는 게 K 더하기 1분의 K라는 모양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K 값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K랑 N이 다른 숫자예요, 이게. 근데 이때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은 이제 K도 마찬가지로 좀 커지는 상황이 보이니까 K 값도 무한대로 갈 테고 그러면 여기 있는 SN이라는 값은 마지막에 남는 값 하나가 1로 수렴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항들을 무한히 적어 나갈 때 이제 더해지는 값이 아주 n이 큰 상황에서는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물론 분수가 나오겠지만 그 분수 값이 n이 무한히 클 때는 그냥 거의 1에 가까우니까. 그럼 이때는 홀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는 이제 1만 남는다는 게 보이고 짝수 번째까지 더했으면은 1 빼기 1이 0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의 합은 1에 가까워지고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땐 0이 나오니까 둘의 극한값이 달라요. 따라서 디귿은 발산하는 거예요, 급수가.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빠르게 풀려면은 빠르게 이해하고 풀려면은 그 남는 항들을 동그라미 친 다음에 남는 항들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일단 니은과 디귿 둘 다 짝수계의 항을 더했을 때는 0이 나오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홀수계의 항을 더했을 때는 남는 게 하나가 생기고 남을 수 있는 값들을 그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니은에서는 그 남는 값 자체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n이 무한히 커지면은 하나가 남긴 남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값 자체가 0에 가까우니까 결과적으로 다 더한 게 0에 후렴한다는 거예요.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것들이 또 한 개 있는데 마지막 적히는 게, 근데 그 값이 이제 1로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제 홀수계를 더했을 때는 마지막에 있는 1이 남을 테고, 짝수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1도 같이 붙으니까 0이 되고, 그럼 홀수계를 더했을 때랑 짝수계를 더했을 때랑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니은과 디귿처럼 괄호가 없는 문제가 혹시 나오면은 이제 극한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구하는구나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6번 볼게요. 이제 6번은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급수를 계산하려고 해서 이제 사실 A에 있으니까 그냥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한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바로 대입하기 좀 어렵고, 그럼 우리가 관찰할 게 뭐냐면은 이제 분모에 an 곱하기 an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럼 두 수의 곱이 있죠. 그리고 분자를 보니까 그 두 수의 차가 있어요. 그럼 이게 분모에는 곱이 있고 분자에 차가 있다는 거는 부분수로 분해하라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a, b 분의 a 빼기 b라는 식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일단 분모가 a, b니까 이거를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분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이제 앞에 빠져나가는 분수는 이제 b 빼기 a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걔가 a 빼기 b의 약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수의 곱이 분모에 있고 그 차가 분자에 있다고 했을 때는 분해를 했을 때 앞에 게 사라지기 때문에 약분되어서 간단하게 모양이 나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뭘 할지가 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일단 적을게요. 2분의 1은 일단 앞에 빼내야겠죠. 왜냐면 2분의 1은 관련 없으니까. 2분의 1 밖에 빼내주고 시그마 급수가 있는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분수가 이제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 빼기 an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 거 자체가 일단 an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앞에 빠져나가는 분수가 an 더하기 1분의 빼기 an이 되는데 어차피 분자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an 더하기 1 빼기 an이. 그래서 빠져나가는 식 자체가 약분이 되고요. 서로 남는 게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주어진 an 자체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단 얘는 2분의 1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그때 앞에는 an분의 1을 쓸 거니까 나오는 게 n제곱분의 2n제곱 더하기 3이 되고요. 거기서 뒤에는 n 더하기 1을 대입한 걸 뺄 거니까 그럼 n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2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수를 또 분해할 수 있는데 이번엔 분자가 더하기니까 분자를 더하기로 연결되는 분자를 쪼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분수랑 뒤에 있는 분수를 따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분수를 따로 쓰면 얘가 2가 되고요. 뒤에 거는 n제곱분의 3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이제 앞에 분수랑 뒤에 분수 더해서 쓰면 되니까 빼기 2 빼기 n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3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남는 게 이제 n에 대한 식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SN이라는 것은 이제 1 대입했을 때 1의 제곱분의 3 빼기 2의 제곱분의 3이라고 나오고 2를 대입하면은 더하기 2의 제곱분의 3 빼기 2의 제곱 3의 제곱분의 3이니까 가운데 게 사라지는 게 보이죠. 그럼 이렇게 딱 쭉 더해 나갔을 때 마지막에 n번째까지 더했을 때 나오는 게 n제곱분의 3이 먼저 나오고 뒤에 있는 게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3이라고 남겠죠. 그때 사라지는 거 가운데 거니까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맨 앞에 있던 3이랑 맨 뒤에 있던 마이너스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면 앞에는 3이었고 뒤에 있는 거는 n이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3은 0이니까 뺄 게 없어요. 답은 3이죠. 그래서 답이 3이었죠. 근데 앞에 숫자가 2분의 1 빠져나가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금 구해놓은 sn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되고 답은 2분의 3이죠. 이런 식으로 그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를 극한을 취해서 급수를 구하는 패턴으로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네, 다음 용을 할게요. 다음. 네, 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수가 표현되어 있는데 시그마 기호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n으로 그 일반항을 가지고 부분합을 구하고 부분합을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봤을 때 그 짝수를 더해 나가는 게 분모거든요. 그죠? 그럼 짝수를 더해 나갈 때 일반항이 뭘까 생각해야겠죠. 그럼 일단 맨 앞에 있는 1은 규칙이 없으니까 빼주고 2분의 1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을 첫 번째 항이라고 봤을 때 이제 얘가 A1, A2, A3, A4 이렇게 같다고 치면 이제 그냥 AN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더해지는 값 자체가 n개 있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항은 한 개 더했고 두 번째 항 짝수 두 개 더했고 세 번째 세 개 더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 더해지는 건 2였고요. 2, 4, 6 쭉 더해 나가서 마지막에 더해지는 값 자체가 항 번호의 두 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항은 4까지 더했고 세 번째 항은 6까지 더했고 이런 식인 거니까. 이렇게 항 번호와 마지막 항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딱 두 배 한 게 보이니까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n번째까지 더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 더해지는 게 2n이었겠고 분의 1인 건데, 그럼 이제 분모 자체가 그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n 더하기 1 해준 거에 두 배 한 거죠. 왜냐면 얘는 2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n까지 더한 거니까. 그래서 1부터 n까지 더한 게 앞에 있는 2분의 n 더하기 1이고 거기다가 두 배를 한 거예요. 그거 분의 1이고 2는 사라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건 또 분모에 곱이 있으니까, 두 수의 곱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분분수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누었을 때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고 분모의 차이가 1이니까 앞에 빠져나가는 숫자는 없어요. 이렇게 an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sn을 구할 거니까 이때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을 구할 건데, 그럼 n에 1부터 넣어보는 거죠. 1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럼 이제 사라지는 유형이고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0으로 가까워지는 게 보이니까 그때는 그냥 앞에 거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주면 되는 거고요. 헷갈리면은 그냥 다 적을게요. 점점점 해갖고 마지막 남는 게 이제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일 텐데 다 가운데가 사라지고 남는 게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뒤에 거는. 그럼 여기에 극한을 취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거는 sn을 구할 건데 앞에 거는 그냥 1이니까 1 적어주고요. 맨 뒤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까워지니까 빼줄 거 없죠. 그래서 그 급수는 1이고, 근데 우리가 더 더한 거는 이제 맨 앞에 있는 1 빼고 나머지를 더한 게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답은 2라고 적어야겠죠. 3번. 네, 그래서 이제 이 항들 하나하나 더해진 항들 하나하나의 일반항을 찾고서 그걸 n번째까지 더한 걸 찾고 그걸 극한을 취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였죠. 네, 8번으로 갑시다. 8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6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패턴이 있어요.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곱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어떤 두 수의 차예요. 이런 상황은 이제 부분수의 분해를 떠올려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뭘 곱한 거냐, 분모가 루트 an이랑 루트 an 플러스 1을 곱한 거예요. 분자는 이제 an 더하기 1 루트 씌운 거 빼기 루트 an이었고, 그럼 분해를 하니까 루트 an분의 1 빼기 루트 an 더하기 1분의 1이 앞에 나오고 이렇게 분수로 나오고, 그때 곱해지는 값 자체가 분모의 루트 an 더하기 1 빼기 루트 an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있어요. 그럼 얘가 사라질 테니까 남는 게 이 분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모의 곱, 분자의 차가 있을 때에는 부분분수로 분해한다 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마에 들어있는 항 하나를 일반항을 구했고 그거를 더해 나갈 거니까 sn을 먼저 구할게요.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해놓은 루트 an분의 1 빼기 루트 a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n의 1부터 대입해서 더하는 거예요. 1 넣었을 땐 그럼 루트 a1분의 1 빼기 루트 a2분의 1이라고 나오고, 2 넣었을 땐 더하기 루트 a2분의 1 빼기 루트 a3분의 1. 그럼 가운데 사라지죠. 그럼 이제 쉽게 보니까 맨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남으니까 더하기 좀 해갖고 n번째를 더 썼을 때 an분의 1 빼기 루트 an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때 가운데가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an 자체가. 그럼 등차수열이 있으니까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은 an은 이제 공차가 2니까 n의 개수가 2고요. 2n. 거기다가 2를 더해야 첫 항에 4가 나오겠죠. n 1 넣었을 때. 일반항 구했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 대입해서 구할 게 아니고 뭐냐면은 일단 a1은 우리가 문제 첫 항에 4라고 줬으니까 그냥 앞에 건 2분의 1 됐고요. 그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극한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루트 an 더하기 1도 무한대로 갈 테고, 그럼 그걸 역수를 취한 거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항 자체는 극한을 취했을 때 사라지고 맨 앞에 있었던 2분의 1만 남기 때문에 답이 그냥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가운데 게 사라지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남는 문제가 답이 수렴한다로 나온다면은 보통 마지막에 있는 남은 항이
그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루트 an 더하기 1분의 1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0으로 간다는 것만 빨리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자체가 0으로 수렴하고, 그럼 리미트를 취했을 때 앞에 있는 것만 값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9번 문제 갈게요. 이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때 그 두 근을 an, bn이라고 했는데, 그때 an분의 1, bn분의 1 더한 거를 구하래요. 그리고 약간 실수하기 쉬운 거는 n이 2부터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이유로 생각하면은 뭐 n이 1이었다고 치면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이 0이 나오거든요. 그럼 근이 0이랑 마이너스 4인데 그때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n이 2부터라고 써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근을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인수분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면은 그냥 근의 공식 써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야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an 더하기 bn은 마이너스 4라는 거랑 an 곱하기 bn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고,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여기 시그마 안에 있는 괄호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통분해야겠죠,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그럼 an, bn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an 더하기 bn이니까 그냥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을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분모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이면 얘도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은 1 빼기 n, 1 더하기 n이에요. 그럼 1 빼기 n, 1 더하기 n이 분모에 있고 분자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또 마이너스 있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분모를 n 빼기 1, n 더하기 1로 써주고 분자를 플러스 4였다라고 맞춰주면 딱 끝난 거죠. 그럼 얘는 또 뭘 하는 유형이냐면은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분해해야 한다는 거죠. n-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그때 앞에 나오는 숫자는 이제 분모의 차인데 분모의 차가 2고요. 원래 있던 숫자가 4니까 2분의 4고 약분하면 곱하기 2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n에 2부터 대입해서 그 n번째까지 대입했을 때를 쓰고서 그 부분합을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SN은 그래서 n에 1 넣으니까 일단 2는 다 빠져나올 테니까 먼저 써주고요. n에다가 1 넣으니까 1을 못 넣죠. 미안해요. 2부터 넣어야죠. 2 넣으니까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 넣으면은 이제 2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가서 n번째까지 넣으면은 이제 n 빼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게 두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에요. 그런데 얘 자체가 이제 가운데가 사라지는 모양이라는 게 보이고, 근데 중요한 게 지워지는 게 바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두 개가 남아요. 왜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도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남고,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도 한 개 남는 게 아니니까 두 개를 써줘야죠. 그럼 그 앞에 있었던 항은 이제 n-2분의 1 빼기 n분의 1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앞에 있는 항들은 앞에 숫자가 살아남았으니까 뒤에 있는 항들은 뒤에 숫자가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n-2분의 1, n-1분의 1 사라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극한을 구할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할 거니까 그게 급수니까.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더하면 돼요. 2 곱하기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 3 나오는데 그때 뒤에 있는 값은 n분의 1도 0으로 가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1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나오니까 뒤에 빼질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3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극한을 취한다라는 거고, 가운데 게 사라지고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 남는 문제는 이제 몇 개 살아남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 거만 실수하지 않고 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다음은 성질을 쓰는 문제인데,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은 그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일반항 자체가 그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야 한다는 힌트는 이제 급수의 값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번 같이. 10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a, n, b, n 수열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나온 급수도 수렴을 하고요. 일단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수렴을 하고 두 번째 있는 급수도 수렴을 해요. 4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시그마 안에 있는 an 빼기 4bn 자체가 극한값이 0으로 가야지만 수렴을 할 테니까 일단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4bn이 0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번째 있는 급수의 일반항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0으로 3분의 bn 더하기 1도 0이었다는 거죠. 그럼 밑에 거를 먼저 풀어야겠죠. 왜냐면 밑에 게 bn밖에 없으니까. 밑에서 나오는 게 이제 bn에 수렴하는 그 끈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어야겠죠. 그래야지 더해서 0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그걸 원래 식에 대입하니까,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니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마이너스 12였겠죠. 예, 그래야지만 뒤에 플러스 12가 됐을 때 더해서 0이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한다라는 급수가 수렴한다고 나오면은 그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는 되게 흔치 않게, 보통 수학 문제는 어떤 숫자 조건이 나오면은 걔네를 다 이용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여기 급수의 값이 마이너스 2랑 4는 이용 안 해요. 되게 드물죠, 그런 문제가. 숫자를 줬는데 이 값 자체가 안 쓰이는 문제 드문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급수가 얼마로 수렴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급수의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이 0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다음 11번 갈게요. 이제 11번도 이제 시그마가 있고 복잡한 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수열의 극한을 취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값이 0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n분의 a n의 극한값인데 걔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있는 극한값이랑 뒤에 있는 값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빼서 0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 뒤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수열을 보니까 이제 분모는 뭐 시그마 공식 승이 보이죠. 분모는 간단하게 쓰면 제곱한 걸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는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라고 공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때 분자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모든 항이 다 n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n을 묶었을 때 가로 안에 있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게 되겠죠. 더하기 n.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그때 앞에 있는 n은 그냥 가만히 두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를 곱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냥 1부터 n까지 모든 수의 합이니까. 그런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변할 때 k라고 쓰면 되죠. 그럼 공식을 쓰면 이제 앞에 있는 n은 가만히 있으면서 뒤에 있는 시그마가 2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되고, 그럼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거는 분모도 3차식이고 분자 3차식이니까 결국 최고차 개수를 보는 문제가 됐고요. 그럼 분모는 이제 전개했을 때 6분의 2n 세제곱이 나오겠죠. 약분은 3분의 1이고요. 분자는 마찬가지로 전개했을 때 이제 2분의 1 n 세제곱이 나오고, 그럼 답은 그냥 최고차 개수만 보면 되니까 3분의 1 분의 2분의 1이라서 답은 2분의 3이라고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뒤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니까 앞에 있는 것도 2분의 3으로 가야지만 빼서 0이 나오고, 그래야지만 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로 갈게요. 12번. 이 문제도 이제 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급수의 합이 이제 20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극한 자체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약간 좀 관련이 있는 게 누군지 보이잖아요. 뭐냐면은 여기 분자에서는 이제 a1부터 an까지 더해 놓은 거는 그냥 부분합이니까 얘가 통째로 sn이거든요. 그리고 10배 a의 n 플러스 1은 그냥 혼자 더해진 거예요. 분모도 마찬가지로 2a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고요. 오는 상수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시 극한을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근데 일단 분자에는 sn이 있었고 더하기 10an 플러스 1이 있었고 분모에는 2an이 있고 더하기 5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n도 수렴을 하고요. an 플러스 1도 수렴을 하고요. an도 수렴을 하고 5도 수렴을 해요. 그럼 모두 수렴하는 상태니까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5는 그냥 5고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더하기 10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분배를 했어요. 리미트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럼 an이 0으로 가니까 an 플러스 1도 0으로 가서 얘도 0이에요. 그리고 sn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급수의 합이니까 그냥 이건 20이에요. 문제에서 준 거. 왜냐면 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20이고 남아있는 분모있는 5랑 같이 계산하니까 5분의 20이라서 답은 4라고 나온다는 거죠. 3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 봤을 때는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급수의 합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일단 그 급수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이 0이라고 한다.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이걸 기억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갑시다.
13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자마자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이거 시그마가 있고 그 안에 복잡한 수열이 있는데 그때 그 합이 어떤 항수의 값이었다. 그러면은 일단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일반항이 그 극값이 0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알 수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n 분의 an제곱 더하기 2가 0인 거니까.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거는 2차식 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보는 건데 그럼 답이 a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a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a가 0이었기 때문에 분자가 2차식이 아니었고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니까 무한대분의 숫자라서 답이 0이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a는 0이었고 그럼 그때 이제 이 수열을 더해야겠죠. 직접. 그러면 이건 다시 또 분모에 있는 n제곱 더하기 n이 인수분해 n이니까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그 원래 주어진 식에 a에 0을 대입해서 다시 쓰면은 n 더하기 1 분의 2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분해가 되죠. n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n분의 1 써주고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써주고 그리고 분자에 있던 2는 그냥 밖으로 빼줄게요. 2 밖으로 빼주고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열해서 쓰면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쭉 가서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이제 sn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때 가운데가 사라지니까 남는 게 맨 앞에 있는 1과 맨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 남는 것은 앞에 있는 1밖에 없죠. 뒤에 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급수가 1이에요. 계산한 게. 거기에 2배를 할 거니까 2구 걔가 b예요.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은 답은 4가 되죠. 4가 아니고 4번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급수는 일반항이 0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급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운데 사라지는 거 지우고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한다. 두 가지를 다 쓴 거죠. 네, 넘어갑시다. 14번 문제. 약간 감을 잡을 거는 극한 문제인데 극한 문제에 부등식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왼쪽이랑 오른쪽 극한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양쪽이 똑같으니까 가운데 것도 그 값이었겠지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위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AN을 구하려면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해야 돼요. 왼쪽에 나와 있는 식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다 더한 거니까 이제 그 공식으로 쓰면은 R 빼기 1분의 R에 N제곱 빼기 1 이라고 쓰면 되겠죠. 첫 항 1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의 N승 빼기 2분의 1 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보니까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을 취하고 싶은데 그럼 얘가 발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구할 수가 없고 이 극한값 자체가 수렴하게 만들려면 이제 부등식의 세 변에다가 전부 다 3의 n승으로 일단 나누어 준 다음에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은 3의 n승으로 여기 세 곳을 다 나누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3의 n승분의 1이 왼쪽에 있는 거고 가운데에는 3의 n승분의 an이 있고 오른쪽에는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라고 적어주면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은 이제 3의 n승은 무한대로 가니까 3의 n승분의 1이 0으로 가고요. 그럼 왼쪽에 나온 극한값 자체가 2로 가고 오른쪽도 2니까 2분의 1이고 오른쪽도 2분의 1이니까 가운데 것도 극한값이 2분의 1이었겠다 라고 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도 an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an의 극한값을 아는 게 아니고 3의 n승분의 an의 극한값을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랑 분자를 3의 n승 나누어서 일단 3의 n승분의 an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은 좀 이따 하고 왜냐면 bn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그럼 bn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극한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극한을 구했을 때 수렴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써주면은 이제 왼쪽 건 2가 나오고요. 오른쪽 2가 나와요. 그럼 가운데도 2였겠지. 그럼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그 bn을 급수를 구했더니 걔가 2로 수렴했대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던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는 그 2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극한값 자체에는 bn의 급수가 아니고 bn 자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bn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는데 bn의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2로 그때 bn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극한을 계산할 때 아까 말했듯이 an 때문에 일단 분모랑 분자를 전부 다 3의 n승 나누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분의 an 그리고 뒤에는 더하기 bn이 있고 분의 2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계산하면은 여기 있는 게 2분의 1이 크니까 이제 이거는 공비수열, 등비수열이 분모랑 분자에 들어있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공비 역할하는 게 이제 2가 있고 3의 n승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있고 얘는 1이죠.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공비만 남기면 되니까 이제 가장 큰 공비가 2가 되니까 2에 n승이 붙은 것들만 남기고 그때 계산하면은 2분의 1분의 2니까 답은 4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러면 사실 엄밀한 풀이 아니죠. 왜냐면은 애초에 수렴과 발산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2분의 1 대입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풀려면 이제 분자에 있는 2의 n승분의 1도 없애줘야 하니까 애초에 우리가 3의 n승만 나눌 게 아니고 2의 n승까지 같이 없애주기 위해서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 분의 1을 분모랑 분자에 곱하는 게 이제 원리인 거예요. 그랬다고 치면 이제 분모를 다시 쓰면 이제 3의 n승분의 an이 되고 앞에 거는 뒤에는 이제 2의 n승분의 bn이 될 테고 그때 분자 다시 쓰면 이제 앞에 있는 거는 2가 되고 더하기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 분의 1, 이 3이 남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방금 말했지만 이제 앞에 있는 3의 n승분의 an 분모에 있는 거는 2분의 1 나오고 뒤에 있는 건 bn이 어차피 0으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0이라서 얘는 0이 나오고요. 2는 상수고 여기 뒤에 있는 2의 n승 3의 n승분의 3도 분모가 무한대인데 분자가 상수니까 얘도 0으로 가고요. 답은 같아요. 그러면은 답은 2분의 1분의 2니까 4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원칙은 이제 그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항들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일단 수렴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2의 n승도 나누어서 풀었어요. 네, 넘어갑시다. 15번. 네, 15번은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면 계산이 어렵진 않은데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죠.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 생각하는 생각은 뭐 이 식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a, n을 구해볼까 하는 건데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일단 SN과 SN 플러스 1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딱 튀어나오게 정리하기 쉽지 않고요. 그럼 봐야 될 게 이제 뒤에 문장이에요. 이제 여기 리미트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를 극한을 취하니까 P로 수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이제 SN이거든요. 근데 SN에다가 극한을 취했더니 값이 P, 실수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극한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급수를 구하는 건데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항인 an 자체가 0으로 간다는 걸 준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주어진 그 식에서 양변에다가 다 극한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sn 더하기 1 빼기 2an이 이제 오른쪽 극한을 취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빼기 3분의 2의 n승이다 라고 나오고요. 근데 이제 뒤에 게 쉬우니까 뒤부터 하면 이제 5는 가만히 있을 텐데 3분의 2의 n승은 공비가 이제 1보다 작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 나와요. 그럼 우변은 그냥 5예요. 좌변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문제 준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p라고 준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n으로 쓰나 n 플러스 1로 쓰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관없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플러스 1도 p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여기 있는 세 개를 다 분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sn은 극한을 취하면 p가 나오고 뒤에 가운데 있는 sn 플러스 1도 극한을 취하면 p가 나오고 an은 급수가 수렴하니까 0으로 가니까 그래서 p 더하기 0이 5였다는 거예요. 그럼 p는 2분의 5였겠죠. 따라서 이제 20p는 얼마예요? 50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급수가 수렴할 때의 조건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주어진 식을 일반항을 정리해서 뭐 an을 구한다거나 sn을 구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알아채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진 극한 자체가 이제 급수랑 같은 편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an이랑 같은 편이죠. 지금 나와 있는 극한이.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제 an이 0으로 간다는 걸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은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이건 시그마의 성질에서 나왔던 것들 그대로예요. 이제 근데 그 시그마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급수가 애초에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수렴하는 급수가 있을 때에는 안에 있는 상수 k를 밖을 빼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두 급수가 있을 때 그 두 급수를 더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일반항을 더한 식으로 시그마를 묶을 수 있고 아니면 빼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묶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럼 문제를 볼게요. 이제
급수 a, n, b, n이 있는데 이제 a, n과 b, n이 수렴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a, n이 수렴한다고 했죠. 일단 앞에서 2라고 나와있고, 그리고 a, n 빼기 2, b, n의 급수가 8로 수렴한대요. 그럼 우리는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를 하거나 해서 이제 bn이라는 걸 시그마 안에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뭐, 왜냐면은 그 앞에 거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bn을 한 게, 이제 시그마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bn만 남죠. 그럼 뒤에 있는 게.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값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an의 급수가 2가 되고 뒤에 있는 an 빼기 2bn의 급수가 8이니까 2에서 8을 뺀 게 마이너스 6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3이었겠죠. 1번. 근데 엄밀하게는 이제 bn이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2를 함부로 빼내면 안 되고, 원래 애초에 더할 때 여기 2분의 1을 곱한 상태에서 더했어야 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렇게 2를 함부로 빼내면 안 되고 앞에 2분의 1을 먼저 곱한 상태에서 더해야 한다는 건데, 애초에 뭐 문제 자체에서 이제 bn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답이 보기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bn이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를 빼낼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문제가 성립하려면은. 네, 넘어갑시다. 다음 17번. 이제 an과 bn이 수렴한다고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an 빼기 bn 그리고 2bn, 2an 빼기 3bn 값을 줬고 그걸 적절히 조합해서 이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어려우면은 사실 그냥 an과 bn을 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야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매번 이 시그마 기호를 쓰기 어려우니까 이제 앞에 있는 급수가 수렴하니까 얘를 그냥 알파라고 두고 뒤에 있는 것도 수렴하니까 베타라고 두고,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1이었고 2알파 빼기 3베타가 마이너스 2였던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위에 걸 두 배 해야겠죠. 그럼 2알파 빼기 2베타는 2라고 정리해 주고서 두 식을 빼면 되니까 뺐을 때 나오는 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베타가 4라고 구했고 알파는 5였겠죠. 그럼 그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거니까 답은 9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산법을 적용하려면은 애초에 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 거 따로 오른쪽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뭘 먼저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8번 문제. 다음 18번 볼게요. 18번 문제가 이제 어려웠을 수 있는데 18번 문제가 어려운 거는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주어진 시그마식을 어떻게 해야지 부분합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찾는 과정이 좀 어렵죠. 왜냐면 이런 문제를 뭐 수학 1 때 많이 연습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 일단 봅시다.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극한식은 이제 딱히 지금 다른 문제를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들 관련이 없어 보이죠. 왜냐면 뭐 n-1 제곱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걔를 a인과 곱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일단 이렇구나 하고 두고요.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뭐 a,n의 급수를 주고 nan의 급수를 줬는데 구하라고 하는 건 또 n 제곱을 a,n과 곱한 거의 급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두 개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n제곱 곱하기 a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앞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뒤에 있는 급수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때는 이제 뒤에 있는 급수를 일단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야지 그 앞에 있는 두 개를 이용할 수 있게 나올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여기 뒤에 있는 급수 구하라고 하는 식에다가 n의 1부터 대입을 하면서 이게 어떤 항들의 합이 나오는지를 먼저 관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n에다가 1을 넣어서 관찰할게요. 그럼 1 넣으니까 이제 1a 1 빼기 a이고요. 그걸 여기부터 써볼게요. 한번 구하라고 하는 급수 자체가 이거는 a1 빼기 a2가 일단 1을 넣었을 때 값이고요. 2를 넣으면 이제 4a2 빼기 a3인데 그거를 이제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그 똑같은 항들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같은 줄에다가 써가면서 더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4a2 빼기 4a3을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4a인 여기다 쓰고 빼기 4a3을 그 뒤에다가 쓸게요. 그리고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9a3 빼기 a4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3과 같은 줄에다가 9a3을 써주고 빼기 a4, 9a4는 뒤에다가 쓰고요. 앞에 더하기가 있고,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게 16 곱하기 a4 빼기 a5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6a4는 a4랑 같은 줄에다가 쓰고 그때 남는 게 또 빼기 16a5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더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 더하기가 좀 쉽고, 그럼 점점점 해갖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여기 써있는 그대로죠. 이제 n번째까지 대입을 한번 했다고 치면은 마지막에 n제곱에 an이 있고 빼기 n제곱
an 더하기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했다고 치면은 나오는 게 일단 an이 한 개 있어요. a1이 한 개 있어요. 그리고 a2는 3개 있고요. 4에서 1 빼니까. 또 9에서 4 빼니까 a3 5개 있어요. 그리고 16에서 9 빼니까 a4 7개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25a5가 있었을 테니까 빼면 또 9개 있어요. a5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1개 있고 두 번째가 3개 있고 세 번째 5개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 더했을 때.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들도 보니까 이제 쭉 더해 나가다 보면 이제 an까지는 바로 앞에 거가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제곱계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거랑 계산했을 때 이제 홀수계가 나올 텐데 그럼 그 앞에 개수가 얼마일지 먼저 유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항 번호하고 그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어떤 관련이 있나를 먼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규칙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항 번호가 1대 1이었었고 2일 때 3, 3일 때 5, 4일 때 7인 거니까 이제 등차 수열이고요. 이게 2씩 증가하는 건데 그냥 항 번호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 빼주면은 바로 앞에 서가 나오죠. 그죠? 2에다가 2 곱하면 4 나오는데 1 빼니까 3 나왔고 3에다가 2 빼는데 1 빼니까 5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도 an까지 나오는데 일단 그때 an에다가 n의 2배를 해서 2n을 만들고 1 뺀 게 앞에 개수라는 거죠. 마지막에 an 더하기 1은 같이 계산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n제곱 a에 n 더하기 1이 남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급수의 그 부분합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부분합을 구했으니까 이 부분합의 극한을 취해갖고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부분이 2개인 건 보여요. 왜냐면은 여기 앞부분 a1부터 an까지는 규칙이 있어요. 앞에 있는 개수가 그냥 항번호에다가 2배 하고서 1 뺀 값이라는 거. 홀수를 만들었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n제곱 an 더하기 1은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수열의 합이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따로 구하고 뒤에 있는 그 n제곱 an 더하기 1은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따로 구해서 2개를 더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여기 앞에 2개거든요. 시그마 2개. 그래서 an 그러니까 그 모든 항들을 다 더한 게 5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항에다가 n을 곱한 다음 더한 게 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거는 뭐 그냥 풀었으면은 a1부터 쭉 더하는 건데 뒤에 게 뭔지 잘 안 보이니까 이거도 한번 쭉 풀어서 써볼게요. n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그럼 얘는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4a4 더하기 해서 쭉 해서 중간에 nan도 나오고 그 뒤에 쭉 더해 나가는 게 6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식도 풀었으면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쭉 더해서 an도 있을 테고 쭉 더해서 나가는 게 이게 5라는 거예요. 그럼 여길 잘 봐봐요 한번. 그럼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걸 잘 조합해서 우리가 여기 sn에다가 구해놓은 이 부분합을 표현해야 하는 거거든요. 힌트는 이거예요. 여기는 얘의 n 앞에 2n 빼기 1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그 급수에는 nan과 an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을 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급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위에 거에다 2배에서 밑에 걸 빼면은 이제 a1의 개수는 얘는 2가 되고 빼기 1이니까 1 딱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원래 위에 있는 식의 개수가 2인데 2배 하면 4가 되고 거기에서 밑에 있는 거 1 빼니까 3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또 다음 것도 3a3도 이제 2배에서 6이 되고 그때 밑에 있는 거 하나 빼주니까 5가 되고 말아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 애초에 an의 개수를 가지고서 관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 sn에다가 써놓은 이 앞에 부분의 급수를 부분합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2배에다가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쭉 해서 이제 nan까지 해주고 거기에서 a1 a2 해서 쭉 더한 거를 한번 빼주면 된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급수에 들어있는 부분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n제곱 an 더하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죠? 그럼 이제 극한을 구할 건데 첫 번째 거의 극한은 결국에는 시그마 n k a k를 k가 1부터 n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극한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5예요. 미안해요. 자, nan과 같은 거니까 nan과 같은 거니까 얘가 6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2배 하니까 앞에 건 계산한 게 급한값이 10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얘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을 구한 건데 여기다 마찬가지로 극한을 취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거는 이제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고요. 이 k인데 그러면 얘는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12에서 5를 뺀다는 얘기고. 그럼 마지막 게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그때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1의 제곱에 an이 0이라는데 사실 이거 굳이 이런 식으로 줘야 됐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발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식은 이제 전에 봤지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은 n-1을 써놓거나 n을 써놓거나 n 플러스 1을 써놓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에는 그 세 값이 다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쓰면 이제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에다가 a의 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식에서 n을 n 플러스 1로 만들어도 어차피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모양을 굳이 왜 만드냐면은 얘가 바로 우리가 아까 적어놨던 부분합에서 맨 뒤에 붙어있는 항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거는 그 극값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계산할 게 없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답은 그냥 앞에 있는 12에서 뒤에 거 5를 뺀 답이 7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을 일단 풀어서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준 식도 풀어서 써주고 그거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해야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였어요. 정답은 이제 NaN 붙어 있는 건 2배 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AN을 한번 빼준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열의 합이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n제곱 an 더하기 1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극한값 준 조건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였고 네 식변형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막 수능에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초점 맞춰서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급수에서도 이제 앞에 따놓은 수열의 극한에서처럼 그 참고짓을 따지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이거예요. 수렴하는 두 급수가 주어져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an과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얼마인지가 주어진 상황에서만 우리가 두 개의 시그마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n도 수렴하고 급수가 bn의 급수도 수렴할 때 시그마 뭐 an 더하기 2bn을 구하시오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초에 앞에 발산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뒤에 걸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첫 번째 기억 19번의 기억 bn의 급수가 수렴하고요. an 빼기 bn의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럼 수렴하는 거 두 개를 줬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더하거나 빼갖고 시그마 an 만들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간단하죠. 이거는 앞에 거 더하면 되니까 더했을 때 이제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을 때는 시그마를 묶을 수가 있고 그럼 n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bn 더하기 an 빼기 bn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bn 사라지고 남는 게 an이에요. 더하기만 하면 an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합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리은이 이제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건데 일단 확실한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0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0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보니까 an도 수렴하는 수렴하는 수열이고요. bn도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an과 bn을 조합해서 만든 an, bn도 0으로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시그마가 있는 문제에서는 그 시그마 두 개는 더하거나 빼거나 밖에 안 돼요. 왜냐면 시그마는 곱했을 때, 나눴을 때, 이럴 때는 시그마를 묶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극한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제 an과 bn을 더하거나 빼거나 말고도 곱하기, 나누기, 뭐 루트 씌우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n과 bn을 바로 시그마에서 곱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지금은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n과 bn이 그때 두 an과 bn 극한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주어진 식을. 어쨌든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이제 시그마 a, bn 곱해놓은 게 수렴한데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랑 bn을 곱한 게 0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제 a, n이나 bn의 극한값이 0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수렴하는 거 두 개가 있어야지 다른 거 수렴하는 거 만들 수가 있다. 수렴하는 거 한 개를 가지고서 다른 게 수렴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an이 0이라거나 bn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an과 bn 자체가 극한값이 수렴해야 한다. 그런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0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an, bn 곱한 게 수렴한다는 걸 가지고서 an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논리는 이렇고요. 근데 확실하게 풀려면 좀 반례를 들어야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증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할 때 말했지.
이렇게 극한의 합답형 문제를 풀 때는 안 될 거라고 약간 가정을 하고서 억지로 안 되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AN과 BN이 방금 말했듯이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이었다면은 애초에 얘네가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0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AN과 BN 곱한 게 0이 나오는데 AN이랑 BN이 발산하는 상황에서 곱한 게 0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진동하는 거죠, 결국에는. AN이 1, 0, 1, 0, 1, 0 반복해서 나오고 반대로 BN은 0, 1, 0, 1, 0, 1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수열이라고 쳐요. 그럼 이랬을 때 AN 발산하고요. BN 발산해요. 그런데 AN, BN 곱해 놓은 거는 이제 0, 0, 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곱한 거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AN, BN 곱한 게 0이었다고 해서 0이라고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수열이 원래부터 수렴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걸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AN, BN 곱한 건 0이니까 이제 이거 더 시그마를 씌워도 마찬가지로 수렴을 해요, 얘가. N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AN과 BN이 각각 발산하는 상황인 거죠. 디귿은 아니고요. 답은 기억, 니을을 고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1년 반복해서 나오는 발레는 또 대표적인 발레니까 이제 하나씩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자주 나오는 발레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 중에서 혹시 이 문제에 딱 통하는 게 있을까라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레를 몇 가지 기억해 놓고서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20번 볼게요. 20번 문제도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니까 하나씩 봅시다. 그럼 첫 번째 AN, BN 곱한 게 수렴한대요. 지금 1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하니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시그마 안에 있는 AN, BN 곱해 놓은 게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럼 일단 수렴하는 게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조건도 리미트 AN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리미트 AN이 수렴한다고 준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문제는 수렴하는 걸 2개 준 거예요. 그 2개를 가지고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갖고 B에 만들 수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나누기로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인데 이제 분모는 3이고요. 분자는 0이에요. 그럼 답이 0이 나올 테고요. 근데 이게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이 리미트를 한 번에 묶어쓸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an 분의 an, bn 묶었을 때 약분할 수 있고 그럼 얘가 0이었던 거죠. 리미트 bn이.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애초에 전제 조건으로 수렴하는 게 2개 주어져 있어야지만 새로운 게 수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눗셈을 할 때에는 또 중요한 게 분모에 있는 그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0이 아니죠. 얘가 3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는 bn이 나온다는 거죠. 네, 됐고 다음 니은. 이제 이거는 시그마 급수 2개를 주고서 다른 급수가 수렴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앞에 있는 2개의 급수를 이번에 더하거나 빼거나만 해갖고 아니면 상수배해갖고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있냐 하는 건데 만들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왜냐면 이거 2개 열림방하면 풀린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앞에 거에다가 2배해서요. 뒤에 걸 빼면 이제 그 AN이 사라지니까 BN만 남겠죠. 그럼 5BN 남으니까 거기다가 5분의 1 곱해서 BN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고 싶으면 이제 앞에 거는 뭐 알파라고 두고 뒤에 거 베타라고 놔갖고 계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 해갖고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얘는 맞아요. 다음 디귿을 볼게요. 디귿이 난해할 수 있는데 이제 봅시다. 그 AN이 작대요 BN보다. 그리고 AN 급수, BN 급수가 다 수렴한대요. 그때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값이 누가 더 큰지 비교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N 급수가 더 큰지 BN 급수가 더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2개를 빼갖고 뺀 값이 양수가 나오나 음수가 나오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제 리밋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뺀다고 합시다. 그럼 그랬을 때 이거는 둘 다 수렴하는 급수니까 시그마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BN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미 또 우리가 준 게 AN보다 BN이 작대요. 그러니까 AN 빼기 BN은 언제나 음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열 자체가 모든 항의 음수인 항들을 다 무한히 더해 나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음수인 것들을 무하고 더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애초에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AN에서 BN 급수를 뺐는데 그게 음수가 나왔으니까 AN의 급수가 BN의 급수보다 작았던 거죠. 그래서 디귿에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증명 문제를 꼭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극한이라든가 급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질이 약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요. 뭐 a, n이 b, n보다 작았는데 극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n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극한값 자체는 이제 같을 수가 있잖아요. 두 개가. 계속 바뀌진 않지만. bn이 더 컸다면 이제 bn이 작아질 일은 없겠지만 걔가 같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면 극한을 취할 때에는 이제 원래 없었던 그 등호가 극한을 취할 때 생긴다는 거고요. 근데 급수일 때에는 AN이 작은 상황이었다면은 그 시그마를 씌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작다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뭐 비교해서 외울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증명하는 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빼서 개수를 비교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해 보세요. 한번. 네, 넘어갑시다. 다음 급수의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구하라는 걸 또 잘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일단 21번부터 보면은 이제 곡선이 한 개 있고 직선이 한 개 있어요. 만나는 곳이 P라고 했으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무리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테고 y는 루트 x, x는 n이라는 건 이제 세로선이죠. 이렇게 x는 n이 있어요. 그럼 그때 교점 좌표 구하는 거에 뭐 어렵지 않죠. n, 루트 n이라고 대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점 자체를 이제 pn이라고 뒀고요. OPN의 길이를 LN이라고 했으니까 LN 표현 가능하죠. LN은 이제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었던 거죠.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그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극한식이 있는데, 급수식이 있는데, 이 식은 또 관찰할 게 뭐냐면은, 분모는 어떤 두 개의 항이 곱이고, 분자는 그 둘의 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분수로 분해를 하고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정리를 해주면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일단, ln분의 1 빼기 ln 더하기 1분의 1이 나오고, 그 앞에 붙는 게 이제 두 분모의 차니까, ln 더하기 1 빼기 ln이고, 위에 나오는 게 마찬가지로 ln 더하기 1 빼기 ln이니까 분모랑 분자가 똑같아서 얘는 1이세요. 사라져서.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급수 자체가 애초에 ln분의 1 빼기 ln 플러스 1분의 1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 ln을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해줄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서 대입하려고. 그럼 얘가 이제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필요하면 이제 이걸 다시 또 부분수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분자의 그 루트 n과 루트 n 플러스 1의 차가 곱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수 분해하는 것까지는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대입합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있는 거는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 빼기 루트 n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2를 해놓고 그거 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시그마 식이. 그때 이제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하면서 어떤 게 사라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했다고 치면은 나오는 게 1 곱하기 2의 루트 씌운 거 분의 1 빼기 루트 2 곱하기 3의 루트 씌운 거 분의 1 이거죠. 그리고 2 넣으면 나오는 게 또 루트 2 곱하기 3 분의 1 빼기 루트 3 곱하기 4 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가운데 거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쭉 가운데 건 지워진다는 거고, 그럼 일단 SN만 먼저 써보면은 얘가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분의 1 빼기 루트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 앞에 거 사라지고 뒤에 게 남는다는 거죠. 근데 뒤에 게 남았을 때 뒤에 붙어있는 항이 이제 0으로 간단 말이에요. 좀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다 사라지고서 뒤에 빼기 얼마가 남는데 그 빼기 얼마가 결국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답은 결국에 앞에 남는 숫자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답은 그냥 루트 2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겠지만 이제 ln도 결국 대입했을 때 이제 인수분해하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왜냐면 연달아 있는 두 자연수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서 대입을 해서 어떤 게 사라지는지를 관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항을 먼저 n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n으로 표현된 마지막에 남은 항이 수렴해야지 급수가 계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2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직선이 나와 있고요.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곳, y축과 만나는 곳 구하라고 했으니까 절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an을 구할 때는 x절편이니까 y에 0을 대입하겠죠. 그럼 nx 빼기 2가 0이라서 x는 n분의 2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bn도 구할 때는 이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제 ny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서 좌표가 n 더하기 1분의 2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제 삼각형을 그려놓고 n은 자연수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a라는 거는 n분의 2가 x값인
곳이 AN이 되고 BN은 Y값이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BN도 잡았고요. 그때 삼각형 OAB가 있으니까 얘는 직각이죠. 이 넓이를 SN이라고 했으니까 SN은 그냥 X축 방향으로의 길이랑 Y축 방향의 길이가 밑변과 높이니까 곱해서 반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N 더하기 1 분의 원래 분자가 4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2가 되겠죠. 그때 이제 SN을 더하래요. 그러면 이건 또 부분수 분해하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2는 밖에 빼놓고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었다고 쓰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급수를 계산할 거니까 n에 1부터 대입해서 이제 뭐 사라지는 보면 되겠죠. n분 1부터 무한대까지 sn인데 얘는 2배는 앞에다 빼놓고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애고 이제 그냥 보니까 이제 또 남는 게 점점 작아지는 게 보여요. 0으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랑 1 곱한 거 2라고 쓰면 되고요. 왜 그런지 확실하게 보려면 이제 마지막에다가 n번째 거를 대입한 걸 n을 대입한 거를 이제 써주면은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제 앞에 거 사라질 테고 뒤에 남아있는 n분의 1 자체가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니까 sn의 극한값이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해서 2가 된다는 거예요. 4번이죠 그럼. 그래서 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거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 그걸 구했으면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보통 이렇게 앞단원 급수단원에서 뭐 부분수 분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리수가 껴있으면 이제 루트를 유리화해서 없애서 계산한다든가 하면은 가운데가 사라지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맨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걸 남기고서 아니면 뭐 앞에 두 개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 앞에는 숫자니까 상관없는데 맨 뒤에 남아있는 게 이제 수렴을 해야지만 SN이 계산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음 23번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원이 나와 있죠. 원이 나와 있고 원과 원점을 지난 직선이 접한대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도 구하면 되거든요. 이거. 자, 그럼 일단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씁시다. 원은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 좌표가 이제 2n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x 빼기 2n이니까. 그럼 다음 반지름은 이제 그 상수항 넘어가 있는 상수항을 루트 씌운 거니까 반지름은 1이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접선 성질을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접선과 원의 그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이제 접선과 수직이죠.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2n인 거니까 여기 높이의 길이를 구하면은 루트 4n 제곱 빼기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구했냐면 이제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치면은 탄젠트 세타가 그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an이에요. 그럼 탄젠트 값은 이제 밑변보다 높이니까 밑변을 다시 또 루트 4n 제곱 빼기 1로 보고 높이가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기울기를 구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값이라는 걸 알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미적분에서. 그래서 뒤에서 또 나올 상황이니까 일단 그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직선이 이루는 각도 자체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라 라는 거는 공식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그럼 이제 AN은 구했으니까 이거를 급수를 구할 건데 마침 루트가 있었는데 제곱을 하래요. 편해졌죠 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제곱한 걸 쓰니까 이제 4n 제곱 빼기 1분의 1인데 이건 인수분해라는 게 보이죠. 인수분해하면 이제 2n 더하기 1 2n 빼기 1로 인수분해 될 텐데 그럼 또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부분수 분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2n 빼기 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나올 테고 그 두 분모의 차가 2니까 앞에 2분의 1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산할 때 이제 n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뭐가 사라지나 보니까 2분의 1 앞에 빠져나가 있고 1 넣으면은 1 빼기 3분의 1 2 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니까 가운데 게 사라지고 뒤에 남는 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0으로 가까워지니까 답은 그냥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데 확실하게 보려면은 마찬가지로 다 써놓고 마지막에 n번째까지 써보는 거예요 한번.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해주면 사라지고서 남는 게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사라질 테고 0으로 가서 그럼 결국 남는 게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 2분의 1이 답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급수 문제를 풀었는데 결국 여기서 푸는 패턴 똑같았어요. 이제 급수가 그냥 나와 있을 때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단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을 극한을 취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그게 급수의 값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그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 자체가 극한값이 0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것도 준 거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걸 해볼게요.